자, 이번에는 부양가족 공제인데, 자, 그러면 공제가 대상이 되는 기준을 좀 아셔야 되겠죠. 부양가족 기준과 그러면 얼마를 공제를 받는지 실제 공제 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공제 기준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누구냐면 본인은 당연히 15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본인 공제되고 배우자 공제되고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 자, 이게 부양가족이라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연령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령이 일정 이상이거나 소득이 일정 이상이면 부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자, 연령은 아주 쉽죠. 예. 배우자는 아주 젊어도 됩니다. 나이 기준이 없습니다. 직계 존속이면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60세 이상이면 부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직계 비속이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나 60세 이상이 되는 겁니다. 자, 연령 요건은 상대적으로 그 연령, 주민등록번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소득 요건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소득 요건은 뭐냐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연간 1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기면 공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네요. 자, 정말 그런지 그 내용들은 다음에 같이 또 알아보기로 하고요. 일단 큰 기준은 연령 기준과 소득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좀 아시고요. 연령 기준은 직계 존속은 60세, 직계 비속은 20세 기준이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됐다라고 하면 얼마를 공제를 빼줍니까? 그러면 기본 공제는 150만 원을 빼줍니다. 인당 150만 원. 2명이면 300만 원이 되겠죠? 추가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추가 공제가 두 가지만 적은데요. 경로 우도자 공제. 자, 이 기본 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만 70세 이상이다. 그러면 추가로 100만 원 해주는 거죠. 자, 우리 할아버지가 80세다 그러면 기본 공제 되고 경로 우대자도 되고, 그리고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자, 장애인은 세 가지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항시 치료 중증 환자, 이것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장애인이 됐을 때는 200만 원 공제가 추가로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요건이 됐을 때 이분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공제 대상이 되는 기준을 말씀을 드렸죠. 연령과 소득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준들을 정확히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우리 부양가족 공제 제대로 받고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죠. 주민등록등본 제출하면 배우자와 자녀, 내 와이프와 자녀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제출하면 되는 거죠. 부모님요?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에 과거의 호적등본 그거 제출하면 부모님 인적사항 다 나옵니다. 다 나오죠? 예. 그렇게 해서 공제를 다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것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겠죠? 국세청에서 너무 많이 발생하는 사례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민등록 제출하면 됐고 가족관계 등록부 제출하면 다 공제받는 건데 또 다른 공제 사유가 있나요? 그 질문 아니겠습니까? 서류 제출 외에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있습니다. 볼까요? 실제 사례인데요. 자, 소득세과 이 상단에 보시면 얘기입니다. 제목은 배우자의 조모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요지는
배우자의 조모를 실제 부양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뭐냐면 남편이 직장인이고 또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다른 일이 없어요. 근데 배우자의 할머니죠. 예. 남편으로 이야기하면 와이프의 할머니를 공제할 수 있냐 이 질문이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공제된다라는 겁니다. 와이프의 할머니가 내 가족관계 등록부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부양을 하게 되면 같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 부양을 하게 되면 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입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부양했다는 걸 입증을 하라는 이야기. 자, 입증 요건은 조금 이따 푸고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와이프의 할머니도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네. 자, 요거 한번 보셨죠? 자, 그러면 크게 한번 볼까요? 가장 많이 놓친 공제 1위가 바로 부양가족 공제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사업자, 직장인인데 자, 부양가족 공제를 하려고 해요. 자,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됩니다. 물론 나이도 돼야 되고 소득도 없어야 되는 거죠. 어머니도 되죠. 그럼 어머니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됩니다. 자, 조금 더 확장을 해볼까요? 배우자, 자녀 되죠? 네, 배우자 직업이 없어요. 자녀 어립니다. 공제 대상이 당연히 되죠. 배우자의 아버지를 우리 장인이라고 그러죠? 장인어른의 친할아버지 뭐라고 부르는지 조금 어려워서 모르겠습니다. 장인어른의 할머니. 자, 지금 배우자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배우자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우자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본인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 떼면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자녀 나오죠. 자, 이거 제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본인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면 아버지하고 어머니 나오죠. 나옵니다. 그리고 친할아버지하고 친할머니가 대부분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공제 대상이 되는데 내가 공제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라고요? 실제 부양을 해드리고 있다라면 같이 살고 있는 거면 별개입니다. 살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요까지 되는 사람들이 전부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물론 연령이나 소득 요건은 다 맞아야 됩니다. 자, 우리 와이프의 친할아버지인데 친할아버지를 만일 부양을 하고 있다고 보죠. 일정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친할아버지가 와이프의 70세가 넘어요. 소득은 없으세요. 그러면 기본공제, 경로우도자 공제 이게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주민등본과 가족관계 등록부에 나오지 않은 분들이 꽤 많다라는 것들을 실제 국세청에서 가장 많이 놓친 공제 사례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환급 청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그러면 그때 우리 할아버지 공제되는 거 지금 누락했네요. 지금 신청하면 될까요? 예. 지금 환급금에 대한 제가 난이도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자, 연말정산이나 우리 소득세 신고 때 할 때는 부모나 장인, 장모님 다
다 공제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처가, 조부, 조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럴 때는 서류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락했어요라고 제출해서 공제 더 받으렵니다 라고 하는 거 제출하는 게 경정청구라는 겁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무서 금고에서 나한테 돈을 다시 환급받는 건데, 이럴 때 공무원들은 꼼꼼히 서류 챙겨보겠죠. 자, 이럴 때는 내 부모님을 공제 못 받았다. 이건 당연히 해줘야죠. 내 장인 장모님을 공제 못 받았다. 당연히 해줍니다. 뭐 다른 거 검토하지 않고 해줘야 됩니다. 문제는 본인, 처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인뿐만 아니라 처갓집 할아버지 할머니를 네가 부양했는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떻게 하냐, 못 해준다,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요거 그죠? 내 부모님, 내 장인 장모님은 다른 사람이 공제 안 했으면 내가 공제 해주세요라고 청구하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지금 손자가 동양을 했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죠. 요 단계에서 연말정산 때 미리 서류 접수를 했으면은 공제 받을 확률이 99%. 그런데 뒤늦게 와서 아무도 안 받고 있으니 내가 받으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실질 부양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세무서에서. 그래서 생활비 줬냐?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이 있느냐? 또는 쌀을 갖다 줬냐? 의료비를 대신 이렇게 지급했냐? 이렇게 실제 부양과 연관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주 세밀하게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의할 거, 연말정산 때 우리 공제를 최대한 부양가족을 자세히 신청을 하자. 두 번째, 경정청구, 다음에 알았다 하면은 내 부모님, 장인 장모님은 당연히 소급해서 신청을 하면 되고, 조부, 조모에 대해서는 실제 부양한 내역이 있다면 이 증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난이도가 좀 정해지죠. 그래서 이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할 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조부, 조모도 다 되기 때문에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껏 한 거에 대해서 OX 문제를 한번 내보죠. 자,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가능합니까? 네, 공제 가능하죠. 따로 살아도 됩니다. 따로 사는 장인 장모, 공제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외할아버지, 할머니 부양을 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경우죠. 연말에 가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띄워봤더니 아버님이 사망으로 나옵니다. 왜? 2월 1일 날 돌아가셨어요. 공제 가능합니까?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도에 돌아가셔도 부양가족 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다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주민등록이 처갓집으로 되어 있는 배우자입니다. 자, 우리 와이프가 나하고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직장 사유로 인해서 처갓집에 주민등록을 되어 있어요. 공제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해서 혼자 사세요. 공제 가능할까요? 공제 가능합니다. 자, 물론 소득이나 연령 요건이 다 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해서 공제를 못 받는 사례들이, 공제를 놓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장인 장모님 잘 챙겨주시는데 따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공제를 못 챙겼거나 중도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